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역과 터미널에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계획을 확정하면서 고창 등 원전 주변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역과 터미널은 귀경 인파로 붐볐습니다. 이 따뜻한 고향의 정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마중 나온 부모들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가오자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기차역에 열차가 들어오고 귀경객들은 고향의 정을 한아름 안고 열차에 오릅니다. 오랜만에 고향길이라 돌아가는 발걸음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운 명절 됐고요. 부모님 뵙고 가지만 항상 아쉽고 하루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버스터미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붐빕니다. 돌아가는 곳은 달라도 고향의 부모님이 싸주신 음식과 선물이 모두 한아름입니다. 딸을 다시 서울로 보내는 노부부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서운하긴 한데 가서 또 저들 가야 할 일이니까 가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나흘간의 설 연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귀경객이나 부모나 발걸음에는 진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후까지 귀경 차량으로 밀리던 고속도로는 이 시각 현재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경기와 충청 구간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져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평소보다 30분가량이 더 걸리는 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지정체가 오늘 밤에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법 정부안을 국회에 넘겼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주변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핵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입법 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연구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기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조차 없습니다. 연구부지 확보가 안 되면 결국 단기 시설이 연구시설로 바뀔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발전소 부지에 사용 해경률을 임시 저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향후에 그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의 연구 처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원전 지역 대책위는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다시 진행한 뒤 기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기반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정부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국 불안과 경기 침체로 청년들의 취업이 그야말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공무원 학원에는 고졸자들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는 서상훈 씨는 요즘 취업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분위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도내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8.6%로 한 해 전에 비해 1.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청년 실업은 제조업 침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2013년 12월 12만 7천 명이던 도내 제조업 근로자 수는 계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10만 9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제조업 근로자가 10만 8천 명으로 조사됐던 지난해 6월을 제외하면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원서를 내기 전에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아서 사실상의 실업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험생도 해마다 늘면서 이 학원은 25%에 이를 정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그 공무원 준비반이라고 해서 따로 준비를 해서 그 양성을 하는데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고 선생님들께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취업 전망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 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이 72곳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등록이 안 되다 보니 익산시 지원에서도 소외돼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공터에 세워진 컨테이너입니다.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부족해 노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전기장판 한 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거 뭐 냉기 돌더라고 이제 천으로 이렇게 막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저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미등록 경로당이 익산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1년에 100만 원으로 일반 경로당에 비해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비를 모아 운영비로 사용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지금 보일러가 내일모레 혀요. 지금 그냥 미리 가려하는데 돈이 시작할지. 그게 제일로 지금 급한 것이 그것이요. 익산시가 파악한 미등록 경로당은 72곳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회원수 20명 이상과 2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 대부분이 옛 도심과 자연마을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곳에 집중돼 있어 예산 마련이 어렵고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특히 건물에 대한 그 까다로움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잇따라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양 등이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농어촌 공사는 올해부터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올해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대한 시장 확대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연간 농수산식품 수출이 2억 달러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국제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1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해서 한 해 전보다 8%가 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신차 생산에 들어간 한국 GM 군산 공장이 다음 달 양산 설비를 공개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은 다음 달 6일 신차 모델인 올류 크루즈 양산 기념식을 열고
생산 현장 공개와 차량 양도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9년 만에 신차가 본격 생산됨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속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미뤄지자 정부가 조례 개정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때 매달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로잡은 곳은 전주, 남원, 무주 등 3곳뿐이며 최근 전북도 의회와 고창군 의회도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지방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겨가며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지만 정부가 조례 개정을 지방의회에 맡기면서 권고 사안을 무시해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완료됩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현재 2층까지 복원한 미륵사지 석탑을 올해 말까지 계획한 6층으로 복원하고 내년에는 가설 덧집을 해체하는 등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되면 오는 2019년에 개관하는 국립익산박물관과 함께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의 교원 정원이 감축되고 교원 양성 기관이 폐지됩니다. 도내에서는 서남대가 교원 양성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교육대학원이 폐지되고 일반 대학 교직 과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D등급을 받은 군산대도 대학원과 일반 대학 교직 과정의 인원이 50% 감축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입학 전 문자를 배우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문자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의 문자 지도를 연간 27시간에서 62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1학년 1학기까지는 받아쓰기나 알림장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해서는 돌봄 교실 등을 통해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과 방학 중 문자 해득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시민과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기 자동차 한 대당 2천만 원입니다. 전주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모두 30대의 전기 자동차 구입비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이어지면서 분양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2일 한 전기 생산업체와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8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어서 테크노밸리 일반 산단의 분양률이 98.7%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지역 내 공장터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211만 제곱미터의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익산시 부성동 한 도로에서 38살 A모 씨가 아내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7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부부 싸움을 하던 가운데 남편이 갑자기 차에 불을 질렀다는 아내의 말에 따라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매우 춥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춥겠다며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